어쨌건 긍정적인 시그널은 과거에는 기계 만지시던 분들이 제어를 해서 SI 생태계를 끌고 갔다면은 미래에는 소프트웨어 하신 분들이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강민석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강영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지난주에 CES 관련된 내용을 좀 했었잖아요. 네네. 저희가 CES를 갔다 온 만큼 2025년도 이후에 이제 트렌드를 좀 알고 네.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2024년에 이제 뭐 나왔던 기사들이나 2025년 지금 초에 네. 나왔던 기사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이 로봇 산업의 이제 기술 트렌드는 이제 무엇이 될지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결국 기술 트렌드는 이제 AI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로봇 산업 생태계가 원래 이게 로보틱스와 로봇은 다른,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다른 거지 네.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 두 생태계가 사실상 다른 생태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없었는데 이번 CES를 가서 제가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생태계의 구분이 진짜 명확해질 것 같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로봇 기술 트렌드는 AI 기술을 융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기술 트렌드가 분명히 줄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로보틱스의 발전보다는 로봇의 발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좀 개인적인 일단 생각입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네. 로봇과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 좀 설명을 좀 맞아요, 해주세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제가 뭐 투자 관련해서 IR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설명하기 좀 애를 먹는 부분이시고 뭐 일반인들 분들은 로봇이 로보틱스 아니야?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산업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산업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부품 생태계가 있죠. 뭐 모터, 감속기 어쩌고 만드는 하드웨어 생태계. 부품을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죠? 예, 하드웨어 네. 빼고 이제 하드웨어죠. 완전 하드웨어 부품 만드는 생태계가 있고 로봇 플랫폼 생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로봇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하드웨어 부품들, 뭐 감속기든 모터든 서버 드라이브든 이런 걸 네. 사가지고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아는 되게 유명한 로봇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파나, 쿠카, 뭐 파나 쿠카를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뭐 이제 상장된 이런저런 두산, 현대, 뭐 두산, 뭐 이런. 현대, 레인보우, 네. 이로메카 뭐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로봇 플랫폼 생태계에 속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로봇 플랫폼이라는 거는 로봇의 쓸모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로봇의 활용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입혀지기 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서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산다고 게임이 깔려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상태, 이제 요 상태를 그게 의미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플랫폼이라는 네, 단어를 네. 들었을 때 이게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제 앱 플랫폼, 뭐 소프트웨어 쪽 플랫폼을 예. 얘기를 많이 해서 네. 그게 좀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예. 정확하게 그 컴퓨터랑 비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게 좀 명확하겠네요. 그렇죠. 뭐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보는 게 맞고 이쪽 생태계는 뭘 하냐면은 부품사다 그냥 단순히 조립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력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기술력이 로보틱스, 조금 더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로봇 공학이죠. 정말 정통적인 로봇 공학에 관련된 기술이 들어가서 이쪽 생태계를 이제 영위하시는 분들의 이제 베이스되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보틱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로봇 거죠. 공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어 계측 쪽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로봇이라는 도메인과 관련된 제어 계측 관련 기술이라고 정의를 할 수 그러면은 있을 것 예를 같아요.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로봇 암 쪽 외에 이제 네. 비전 기술을 활용한 것들도 이제 로보틱스라고 봐야 이게 될까요? 조금 애매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애매해지는데 사실 왜냐면은 로보틱스의 역사를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매니플레이터가 원조입니다. 이제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라는 제가 공부했던 이제 크레이그 교수님의 책부터 이제 정말 고전적인 얘기죠. 여기서 따지면 엄밀히 얘기하면 로봇팔이 맞는데 이제 사실 또 로봇 이제 학술 쪽 이제 학계 역사에서 또 한 획을 그었던 게 이제 Probabilistic Robotics라는 그 파란색 책이 있어요. 네. 이제 얘가 이제 그 이제 청소기 로봇 자율주행의 이제 그 시족 이제 바이블 같은 이제 네, 그런 게 네. 됐었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애매한 거예요. 센서 융합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좀 애매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기술들은 영상 처리가 굉장히 많이 융합이 되고 또 딥러닝 관련 이제 응용도 많이 일어나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건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쓸모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로봇이라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근간의 기초가 되는 제어 기술을 만드는 게 이제 로봇 플랫폼, 로보틱스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있다고 해서 로봇이 뭘 하지는 않아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휴머노이드 하면은 휴머노이드가 뭘 한 거를 상상하지 휴머노이드가 가만히 서 있는 거를 그냥 상상하지 걷고 않잖아요. 움직이고 그 정도만 할 수 맞아요. 있는 이제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 걷고 움직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은 안 넘어지고 걷고 안 넘어지고 움직이고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빨리 걷고 팔 같은 경우는 뭐 정밀하게 움직이고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길을 잘 찾아가고 뭐 이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좀 여기가 이제 사실 굉장히 애매했던 부분이죠. 옛날 구시대적인 이제 용어로 SI라고 불렀던 생태계.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지만 이제 네. 이것은 로봇 시스템 혹은 로봇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생태계라고 부르는 게 이제 CS에서 갔다 온 느낌상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게 느낌이에요. 대표님께서 작년부터 로봇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로봇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더 느꼈던 거는 로봇 산업계의 가장 문제점이 이 두 생태계 간이 굉장히 그레이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애매했죠. 원래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각각의 아레날이 다른 생태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 CS를 갔다 온 결과 얘는 이제 이제 확실히 나눠지겠구나. 그래서 이 로봇 생태계 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들 이제 컨슈머 레벨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고 그 기술에 사실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AI, 이제 학습 기반, 뭐 이런 기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긍정적인 시그널은 과거에는 기계 만지시는 시던 분들이 제어를 해서 SI 생태계를 끌고 갔다면은 미래에는 소프트웨어 하신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생태계를 끌고 갈 게 너무 자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생태계의 판이 아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계속 AI 이제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AI를 일단 싹 빼놓고 네.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하드웨어도 계속 발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하드웨어의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로봇 산업의 이제 기술 발전에 조금 집중도가 생기게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는 뭐 성능적으로는 이미 세츄레이션 즉 이제 평준화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원가 절감 기술 혹은 뭐 이제 에너지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게 요즘에 뭐 테슬라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머노이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동 방식도 비슷하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되는데 그것도 근데 사실 휴머노이드는 저는 솔직히 실용화 되려면 좀 걸릴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뭐 다 좋다 이거예요. 뭐 가격이고 뭐고 다 좋은데 얘는 서 있어도 배터리를 잡으면 가만히 이러고 서 있어도 배터리가 닳아야 돼요. 근데 바퀴 로봇은 가만히 서 있으면 배터리가 훨씬 덜 닳을 거예요. 왜요? 얘는 자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힘을 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힘을 안 줄 수 있는 완전한 평형, 그러니까 힘의 평형을 이룬 패시브 자세를 제어공학 관점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이론상으로는 물론 가능하기는 한데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다시 쉽게 해서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다시 역방향으로 힘을 줘야지 평형이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로봇은 계속 힘을 줘야 되는 거야. 배터리를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기라 좀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런 거. 그래도 뭐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정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뭐 에너지 효율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에너지 효율은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제어고 관련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 물론 부품도 좋아야겠지만 그렇죠. 부품보다는 제어 기술 그러니까 로보틱스 그래요? 로보틱스에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순수 기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해야 될 건 결국은 소재. 그러니까 이게 신소재 공학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정말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이게 이런 게 진짜 뿌리 진짜 몇 100년을 투자해야 되는 기술이에요. 1kg짜리를 뭐 예를 들어서 200g에 만든다. 그리고 근데 단단하고 그렇죠. 깨지지도 뭐 이제 않는다. 이러면은 파이버 소재라든지 결국은 이런 소재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하드웨어가 바뀌는 건데 사실 로봇 쪽에서는 이게 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것도 사실상 이제 강제질이 아니면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강제질이면서 하모닉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으면서 강보다 훨씬 가볍고 질긴 소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얘는 안 바뀌는 거예요.
뭐 이런 소재. 모터 같은 경우는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이런 어마어마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 하드웨어 관점은 사실은 뭐 그렇죠. 이제 사실 어떤 성능은 평준화라고 보고 제어 계측 뭐 하드웨어 이런 건 좀 평준화.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작게 만드는 기술. 작게 만들어서 어디다 써야 되나요? 일단은 뭔가 뭐 작은데 힘을 낸다. 네, 그쵸. 그게 소재예요. 네, 소재가 안 바뀌면은 작게 만들면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리 법칙이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 소스. 이제 로봇이 많이 바뀌는 점은 이제 과거 이제 제조용 로봇은 그냥 박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로봇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짜 에반게리온처럼 무슨 전선을 꼽아다 쓰지 않는 이상은 배터리를 이제 쓸 텐데 이제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느냐. 그다음 로봇의 어떤 제어든 부품이든 구동계가 그 배터리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은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옵티머스 로봇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뉴스에서 나온 정보들 이제 보고 이제 로봇이 진짜 엄청 뭐 2천만 원대에 만든다고 그 얘기도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로봇 공학자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조금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지금 나온 로봇에서 이제 배터리 기술이 좀 문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풀 충전하면은 얼마 못 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은 다 쇼다. 뭐 그런 내용들. 아니 기능적으로 쇼는 아니고 뭐 그 나왔던 영상이 뭐 하루 종일 하는 거를 촬영한 게 없잖아요. 굉장히 몇 분이잖아요. 몇 분이야 돌죠 당연히. 하루 종일 걔가 진짜 배터리 충전 한 번도 안 하고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걸 찍어서 24시간짜리를 만들면 인정하죠. 그건 대박이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 소모도 너무 크고 그다음 문제는 배터리를 지고 다닐 수 있는 이제 용량 자체도 가방처럼 사실 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모바일 기반의 로봇도 이제 휠 베이스 휴머노이드라는 또 굉장히 어정쩡한 말을 요새 또 쓰시던데 어쨌건 뭐 그런 형태로 만들면은 일종의 수레에다가 이제 짐짝을 올려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얘를 이제 메고 다닌다든지 하면은 벌써 힘들어요. 이거 컨트롤하는데 뭐 배터리 힘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제 피부 자체를 배터리 셀로 연결을 해서 한다는 연구는 있었어요. 그런 거를 하면은 좀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배터리로 아예 이 피부 자체를 다 연결해 버려서 만드는 그런 걸 제 그게 또 태양열이면은 또 빛 받으면 또 충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초인이네요. 초사여인 같은 그런 건가? 어쨌건 근데 너무 이제 실용화 단계라고 보기에는 아직 너무 선행 그리고 단계라고 지금 뭐 봅니다. 휴머노이드 중에 가장 저렴한 중국의 이제 유니트리 제품도 이제 가격이 싸진 않잖아요. 안 저렴하다니까 1억이 넘는데 무슨 API 풀린. 아까 API 안 풀린 로봇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안 파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의미한 가격이라고 미끼 가격인 거죠. 미끼죠. 그 네. 사다가 못 다 쓸 거예요. 그걸. 네. 그러니까 실제로 쓰려면 우리가 1억을 넘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것도. 2천만 원까지 내려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네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겠죠. 근데 사실 그것도 이건 정말 뭐 되게 명확하게 따져보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BOM이라는 게 있잖아요. BOM이라는 게 있어서 파트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 파트 리스트에 대한 해당하는 HS 코드를 갖는 부품이 국제 표준 무역 사이에서 평균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보면은 이 로봇의 부품 제조 원가, 딴 거 다 빼고 뭐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부품 제조 원가를 갖다가 추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싸다는 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되게 논리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 현재 산업용 로봇에는 이제 기술 트렌드가 혹시 어떤 것이 접목되었으면은 하시는지 혹시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싶으신지. 뭐 이건 뭐 트렌드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산업용 로봇이라기보다는 이제 로봇 팔이라고 하죠. 뭐 이제 산업용 로봇은 그 용접 로봇이라든지 자동차까지 포함하는 그거에 더 가까운 느낌인데 어쨌건 로봇 팔이라는 기술로 보면은 사실 이 팔 만드는 회사는 지금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우리가 그 티칭 펜던트라든지 산업용 로봇에서 썼던 조금 더 그나마 낮은 게 좀 이제 코딩 베이스로 해서 스크립트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뭐 쭈쭈쭈쭈 움직이는 이런 걸 짜는데 이걸 해봤자 복잡한 건 어차피 못 한다는 거거든. 정해진 위치 혹은 이거 똑같죠. 비전을 써서 정해진 위치로 가는 것도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비주얼 서버잉이라고 하는 학습 기반의 비주얼 서버잉이 되겠죠.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비주얼 정보가 융합된 학습 기반의 태스크 교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 이제 2024년 1월에 이제 스탠포드 알로하라는 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거의 이제 매니플레이터 하시는 분들에는 거의 커다란 충격을 줬던 이제 그런 기술 발표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걸 어쨌건 해냈고 그게 결국은 영상 정보랑 이 로봇 암의 정보를 융합해가지고 학습시켜서 걔를 따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부정확한 환경에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파라메타를 추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추론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는 제어 분야인데 이게 되면서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우리한테 맨날 왔던 거 있어요. 음식 그릇들 쌓아놓으면 하나씩 집어다가 식기세척기에 넣어달라고. 이거 못하는 거였어요 원래. 이런 게 이제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CS에서도 인도 업체인가 하나가 계속 그거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어플리케이션 영역인데 산업용 로봇 입장에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약간 그런 기술들 이런 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 대표님 그러면 일단 2025년에 대한 기술 트렌드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네. 좀 앞서가는 것 같긴 하지만 2026년 네. 1년이 남았죠. 그때는 이제 좀 어떻게 이제 기술 트렌드가 변화될 것 같은지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이 화두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뭐가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더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일단 뭐 정말 기술적으로만 보면 또 새로운 걸 뭔가 선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물리 AI 이제 엔비디아에서 발표했던 뭐 그런 거에 대한 응용 기술이 나올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사실 뭐 로봇이랑 완전히 뭐 이제 너무 로봇 쪽만 얘기는 또 아니고 로봇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 산업계가 성숙되는 기술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응용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생태계가 명확해질 것이고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막 한 거잖아요. 사실 이분들도 이제 뭐 킥해봤자 몇 년 안 된 회사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점점 성숙해가면서 제품화되는 기술 같은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분들이 만든 건 솔직히 제품이라고 보기 애매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기술을 보여주는 분들도 훨씬 많았고 근데 제품이라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어디 무슨 뭐 학습 과제처럼 깨작깨작 하나 만들었다고 이게 제품이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쵸. 이건 절대 그런 바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성숙해져서 제품화되는 기술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로봇 쪽에서는 산업 쪽에서는 물론 여기에 또 다른 AI들에서 뭐 신기한 것들이 나오겠지만 뭐 그 부분은 비단 로봇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번 그 기술 트렌드 관련해서 이제 민트로봇의 강영석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